두 번째 이야기, 삼성전자가 HBM 다음으로 우리는 HBM은 이미 SK하이닉스한테 주도권을 뺏긴 것 같으니까 CXL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CXL 관련주들이 뜹니다. 자, CXL은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고성능 컴퓨터와 컴퓨터의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인공지능 머신러닝 환경에서 CPU와 GPU, 메모리와 및 기타 가속기 간의 고속 인터커넥트 연결 기술이라고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단적으로 해보자. 일반 개인 컴퓨터에 있으면 보통 보면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컴퓨터를 사면 제일 앞에 표지에 뭐라 붙어 있습니까? 인텔 인사이드. 그건 뭐냐면 CPU가 심장 역할을 하는 CPU가 인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CPU라 그럽니다. 중앙처리장치. 근데 GPU라는 말도 들어봤죠? GPU는 사람 머리쯤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뭐냐면 CPU는 계산이나 이런 건 잘하는데 엄청난 고성능의 계산은 잘하는데 GPU는 단순 작업을 잘하는 애입니다. 더 쉽게 비유해 볼까요? CPU는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천재입니다. 근데 GPU는 반에서 중간 정도 하는 보통의 아이입니다. 근데 CPU는 반에서 천재는 몇 명? 한 명. 자, 그리고 반에서 중간 정도 하는 애는 여러 명이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어려운 미분적분을 풀 때는 누구한테 시키는 게 좋아요? 천재한테. 그건 CPU가 합니다. 그런데 GPU는 누구라고요? 보통의 아이. 그럼 걔들한테는 덧셈, 뺄셈, 나눗셈을 시키는 게, 그리고 그것도 한 문제가 아니라 몇 문제? 1000문제를 얘들한테 풀라는 게 낫습니다. 얘가 천재라도 혼자서 덧셈, 뺄셈 문제를 1000문제를 푸는 것보다 평범한 애한테 쉬운 문제를 1000문제를 여러 몇 개 시키는 게 더 빠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GPU는 단순한 반복적인 계산 또는 그래서 그래픽 작업. GPU는 사실은 그래픽을 전문으로 하는 게임할 때 우리가 많이 썼던 건데 이게 어느 순간 인공지능 사업에 계산 할 때 필요한 능력과 비슷하다 해서 GPU가 쓰이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거죠. 천재가 일할 때는 누가 놀고 평범한 애가 놀고 있고 또 평범한 애가 일할 때는 얘가 놀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컴퓨터의 기능을 극대화하려면 동시에 일하는 기능을 만들자. 그러니까 동시에 일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뭘 말하는 거? 고속 인터커넥트 연결을 하자. 그렇게 해서 두 가지 CPU와 GPU 기능을 동시에 쓰게 만드는 게 어떤 기능이다? CX. 자, 근데 이건 개인 컴퓨터에도 중요하고 그리고 특히나 고속 연산을 해야 되는 데이터 센터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중요한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해보겠다. 가속기의 끝판왕. 지금 HBM인데 HBM 시장을 뛰어넘는 걸 우리가 CXL로 만들어서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가 하니까 이 관련 기업들이 뜨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전문 용어를 최대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해는 되시나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CPU와 GPU를 동시에 쓸 수 있는 기술, 그렇게 만드는 반도체 기술이 CXL이에요. 그동안 HBM은 D램에 엄청난 고성능 D램을 만드는 기술이라면 이제 얘는 전체 기능을 동시에 아우러서 잘 쓰는 기술을 만들어보자. 그게 CXL이다. 그러니까 CXL 관련 기업들 삼성전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인텔, AMD,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 회사들도 CXL을 하고 싶어요. 근데 아직까지 기술 난도가 높으니까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가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우리 하겠다. 근데 삼성전자 작년에도 이거 한다 했는데 조용해졌다가 지금은 본격적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나 봐요. 근데 시장은 이런 거죠. HBM 하나 가지고도 엔비디아 주가가 몇 배 떴어요? 미친 듯이 10배 이상 뜨죠? 그리고 HBM 시장에서도 폭발적으로 늘면서 돈 되는 산업들이 많이 느는 걸 보니까 CXL이 현실화되면 이것 또한 뭐가 되겠다? 엄청 돈 되겠네. 그러면서 관련 기업에 미리 선점하려고 투자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HBM은 늦었지만 CXL은 우리가 잡아가겠다는 삼성전자. 근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한댔어요. 한다고 했는데 주가 보실래요? 안 올라. 자, 지금 여러분 승현이 형님 관련 기업 갖고 있는 분들은 100% 수익 났네 이러고 있는 장에 재영이 오빠 믿고 있었던 사람, 삼성전자 믿고 계신 분은 주식장이 너무 재미없다. 그러고 뭐라 하겠습니까? 이러니까 국장은 탈출은 지능순. 뭘 해야 된다? 미국장을 해야 된다. 그런 소리 하겠죠. 안 그래요. 그건 대한민국 주식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한다고는 했는데 주가는 미비합니다. 왜? 삼성전자가 CXL을 한다 해도 삼성전자 전체 매출에서는 아직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 CXL을 하면 뭐예요? 이게 자기 매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결국 무슨 기업이 뜹니까? 장비주와 부품주들이 뜨는 거죠. 그러면 생태계가 커지니까 이런 기업들. 그래서 저는 CXL 관련주를 세 번째 주제.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가 한다고 했지만 세 번째 주제는 이런 겁니다. CXL 관련된 사업에서 수혜를 보는 건 삼성전자가 아니라 장비주나 부품주가 되겠다.
그러니 그런 기업을 미리 선점해 보자는 게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CXL 관련 뉴스가 너무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관련 기업을 찾으셔야 돼요. 자, 우선 CXL 관련된 장비주 첫 번째는 네오셈입니다. 검사 장비 전문 기업이고 SSD 검사 장비와 MBT를 주력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얘가 이런 거죠. 왜 시장에서 각광을 받냐면 세계 최초로 CSL D램 검사 장비를 상용화했습니다. 기술이 아직까지 CXL 기술이 상용화되기도 전에 이 관련된 검사 장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이게 각광을 받으면 받을수록 얘가 엄청난 선점 효과를 누리겠죠. 이거 꼭 HBM 반도체 관련 장비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이 생각나십니까? HBM 관련 장비를 세계 최초로 만들어서 주가가 미친 듯이 뜬 기업 있잖아요. 네, 한미반도체.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는 HBM을 CXL하고 연장선에 HBM과 CXL을 연장선에 보면서 이때 각광받았던 업종이 뭐였는지, 기업이 뭐였는지를 보고 비슷한 투자 공식을 접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한미반도체 관련 기업이 될 만한 기업이 저는 네오셈, 그리고 두 번째 오킨스 전자입니다. 얘는 반도체 검사 장비용 소켓 및 커넥터 전문 기업으로 버닝 소켓 제조 분야에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DDR5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개발 완료한 겁니다. CXL은 DDR5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쪽 CXL로 적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벌써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 네오셈, 오킨스 전자 진짜 상용화 되면 한미 반도체처럼 주가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실제로 한미 반도체는 원래 HBM이 각광을 받지 않을 때는 주가가 형편없었습니다. HBM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는 주가가 2만원, 3만원 채 넘지 않는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HBM 이야기가 2023년도 하반기에 나오면서 주가를 보십시오.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19만 6천원. 8배가 오릅니다. 전 세계에서 HBM 패키징, 후공정 패키징은 얘가 세계적인, 거의 얘가 유일했으니까요. 그러니까 HBM을 만들려면 TSMC도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도 한미반도체 장비를 써야 됐으니까요.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오릅니다. 주봉으로 보면 14,000원까지 너무 갔고요. 2023년도에는 얼마입니까? 3월에는 13,000원, 고점이 19만원. 1년 동안 10배가 갔습니다. 2023년 3월에 14,000원짜리가 2024년 3월에 19만 6천원. 개화가 되니까요. HBM이.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가 미친 듯이 뜰 때마다 한미반도체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니 이 공식을 여기다 접목을 하는 거죠. 얘 지금 바닥이거든요. 올려놓고 이렇게 CXL 이야기 나올 때마다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반복하고 지금 아주 좋은 자리죠. 수렴 후 발산 자리. 그러니까 이런 걸 기대해서 선점하고 미리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당장 얘가 주가가 실적이 나오고 주가가 오른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한미 반도체에 적용된 걸 상승을 본 사람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오킨스 전자도 보실까요? 얘도 장기 하락하고 돼 있던 이 부분이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대부분이 뭐 상한가도 거래량이 터진 장대 양봉 나오고 그죠? 네오셈은 어디까지 갑니까? 네, 이렇게 갭으로 엄청 뜬 하루에 29% 상한가 갔다가 찍고 내려오는 이런 봉을 만들죠.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도체 장비 엑시콘, 또 다른 기업 엑시콘입니다. 얘는 반도체 메모리 모듈 테스트 기업으로 CXL 1.1 테스터 개발을 완료했으며 CXL 2.0 테스터입니다. 테스터. 아까 말한 검사 장비죠. 자, 이 장비를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엑시콘도 올랐다가 얘는 찍고 있지만 아주 좋은 위치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하루 이날 전체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다 올랐거든요. 근데 옆으로 횡보시키고 있죠. 이건 뭐 하는 겁니까? 꺾을 생각 없고 분위기 봐서 끌어올리겠다 그런 거죠. 지금 분위기는 갑자기 하나, LS 이런 것 뜨니까 일단 우리 조용히 하자 이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반도체 장비 기업뿐만 아니라 CXL 반도체의 핵심이 또 기판이거든요. 그래서 기판 만드는 기업들이 또 뜹니다. 그 중에서도 CXL 전용 PCB 기판을 만든 기업 TLB입니다. 저는 굳이 이 모든 기업 중에 투자하겠다 그러면 사실 TLB입니다. 또 이것도 사시겠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한테 있습니다. 원래 전통적인 PCB 기업은 코리아 서키트, 심텍, 이수, 페타시스 이런 기업인데요. TLB는 다른 애들 일반 DDR 반도체의 기판 만들 때 얘들은 CXL 기판을 만드는 데 집중했나 봅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컴퓨터 익스프레드 링크, 그러니까 CXL 메모리 개발에 참여했고 CXL 메모리 모듈 전용 PCB 개발을 완료했고 누구랑 같이? 삼성과 SK하이닉스.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느 회사가 CXL을 하든지 간에 TLB에 뭘 쓸 수밖에 없다? 기판을. 이미 개발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개발 시장에 주목을 받고 뜨니까 기판 관련 기업 코리아 서키트, 심텍도 야 너희들도 할 수 있지 않겠어? 이런 거예요. TLB는 이미 제품을 만들었고요. 코리아 서키트와 그리고 심텍 얘들도 너희들도 잘하잖아. PCB 잘하잖아. 이러면서 같이 뜹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주가가 장비주가 높아요? PCB 부품주가 높아요? 부품주가 지금 흐름이 더 좋죠. 저는 그래서 굳이 투자하신다면 TLB 한번 매수해보면 좋지 않겠나? 그런데 주가가 조정을 안 받았죠. 이렇게 이격이 너무 크면 사실 매수하기가 힘들죠. 그럼 이러려면 여러분 분할 매수, 3분할 매수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5일선이나 11선 조정을 줄 때 다른 사람들 다 잊어버리고 있을 때 그때 매수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이거 내일 당장 매수하면 사자마자 한 10% 마이너스도 볼 수 있습니다. 11선까지 떨어지면 그냥 20% 떨어집니다. 그러니 이런 산업이 중심이구나 보고 관심 종목 넣어놓고 조정받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사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CXL이 제2의 HBM 반도체 형태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걸 한미 반도체 공략하듯이 한번 해봐야지. 물론 한미 반도체가 열 몇 배 올랐다고 해서 얘도 그렇게 간다는 건 보장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이제 AI 첨단 반도체에는 CXL 공법이 들어가게 된다면 실적이 곧 찍히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한미 반도체도 처음에 실적 없는 기업이 10만 원 가고 10몇만 원 갈 때 이 개거품이다 이런 말 했지만 결국 지금은 한미 반도체 실적을 결국 지금 만들어냈죠. 지금 한미 반도체 실적은 너무 좋습니다. 지난 2년 전에 비하면 실적이 몇 배나 증가했죠. 시장의 중심이 돼 있으니까요. 그런 것처럼 이런 기업을 남들이 다 살 때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초기에. 남들이 가치를 모를 때 초기에 사서 어떻게? 장기 투자. 그리고 꾸준히 분할 매수 해나가시면 CXL 사업이 각광받는 순간에 뭐하게 될 큰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거 사놓고 왜 안 올라갑니까 지점장님? 일주일 지나서 안 올라가네요. 2주일 지나서 안 올라가네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요? 제가 메가트렌드 산업은 처음은 뭐 때문에 오른다? 기대감. 처음에는 그냥 기대감. 실적도 없어. 그냥 뭐 한다니까 될 것 같다는 기대감. 그리고 급락하죠. 오른난 다음에 그 다음은 언제 오릅니까? 가시화. 이제 제품으로 나온다. 가시화 되면 또 급등합니다. 그러다가 또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어떻게 오릅니까? 실적. 매출 성장이 보이면서 급등을 하죠. 이때부터는 안 떨어지죠. 자, 한미 반도체가 그 케이스죠. 근데 사실 언제 제일 많이 오른다고요? 기대감일 때. 기대감과 가시화일 때 제일 오르고 한미 반도체는 실제로 실적을 만들고 나니까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다 꺾입니다. 다 꺾입니다. 만들고 나서 오히려 싹 다 꺾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은 언제 삽니까? 다 요때 삽니다. 왜? 지금 여러분은 오늘 수업에 왔으니까 CXL을 배웠고 CXL을 그리고 어떻게 배웠습니까? 비율을 통해서 대략 어느 정도의 개념인 줄 알았고 이게 HBM급이라는 걸 또 알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언제 뉴스 나오면 합니까? 네오셈이 8배 올랐니? TLB가 10배가 올랐니? 시장의 주도주가 이거라면 그때서야 사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물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미리 알고 선점해서 들어가야 된다. 대신에 이걸 뭘로 봐라? 당장의 수익을 보면 안 돼요. 좀 길게 보셔야 돼요. 시장에 뉴스가 나오고 가셔야 될 시점에. 아셨어요?